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홍닥터 이경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요, 삽입형 전기 장치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었어요. 에릭센 심장마비에서는 저희가 삽입형 제세동기라는 그런 전기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난 시간에는 인공 심박동기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러면서 각 내용마다 막 심장 그림들을 보여주고, 제가 우심방이니 좌심방이니 막 우심실이니 좌심실이니 그리고 동방결절 또는 방실결절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심장 얘기만 해주세요. 왜 자꾸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심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이래서 심장은 이렇게 뛰는 거구나. 그리고 심장이 이런 기능 때문에 방이 4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제가요, 심전도 편도 자세히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 심전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심장 안에 흘러가는 이 구조와 더불어서 전선도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저희가 이 심장 이야기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심장 어떻게 생겼는지,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지요. 심장, 제가 많이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실은 저 그림은요, 제 스승님이셨던 조종관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림이시거든요. 저 그림을 보게 되면요, 심장은 어때요? 방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개? 4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 보고 우리가 우심방, 우심실, 왼쪽에 있는 것 보고 좌심방, 좌심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위쪽에 있는 2개 보고는 심방, 아래쪽에 있는 2개 보고는 심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기 차이를 봐볼까요? 심방과 심실, 어디가 더 커 보이신가요? 여러분들은 너무 쉽지요? 심실이 훨씬 큽니다. 심방보다. 심실이 큰 이유는 뭘까요? 피를 힘차게 온몸으로 쥐어짜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심방보다 심실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아래 심실만 필요하면 되지 왜 심방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자, 가운데 있는 심장을 중심으로 볼게요. 우리 몸의 피는 어떤가요? 전신을 돌아야 됩니다. 온몸을 뱅글뱅글 돌아야 되고, 쉬운 말로 그러지요.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이다. 즉, 우리 몸에 혈액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기관이 바로 심장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게 되면 흔히 우리가 그런 경우 보고 심부전이라 부르지요. 심부전에 오게 되면 심장이 잘 못 뛰게 되지요. 즉,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일단 혈액은 우리 온몸을 돈다 라고 했었을 때, 자, 온몸을 돈 피는 어때요? 우리 몸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다시 심장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심장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 들어오는 곳이 바로 우심방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우심방으로 우리 온몸을 돌았던 혈액이 들어오게 돼요. 온몸을 돈 혈액은요, 산소는 다 저쪽에다 줘버리고 이제 이산화탄소만 가득하고 노폐물이 가득한 혈액을 가지고 심장 안에 첫 번째 도착하는 곳이 바로 우심방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심방이라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우심실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돼요. 우심실로 흘러 내려가게 되면 우심실은 이제 강하게, 아까 더 크다 그랬잖아요. 강하게 쿵 피를 짜주게 됩니다. 그렇게 쿵 짜주게 되면요, 이 혈액은 폐로 올라가게 돼요. 폐로 올라가게 되면 이 폐에서요, 이산화탄소, 온몸을 돌고 온 나쁜 피지요. 이 좀 더러운 피인데, 이 더러운 피에 이산화탄소는 다 밖으로 꺼내버리고 산소를 싹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 보고 우리가 폐순환이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온몸을 돌고 온 더러운 피가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들어오게 되고, 폐에서 한번 걸러주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빼버리고 산소만 가득 넣어가지고 이 깨끗한 산소를 가득 넣은 피가 다시 심장의 좌심방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봐봐요.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혈액 색깔이 다릅니다. 어때요? 온몸을 돌고 온 피는
정맥이라고 부르거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 보고 정맥이라 부르고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보고 우리가 동맥이라 불러요. 어쨌든 온몸을 돌고 온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혈관은 파란색이지요. 그리고 폐에서 산소를 가득 머문 깨끗하지요. 이 가득 머문 혈액은 어때요?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 혈액 검사할 때 우리 피 뽑는다 그러잖아요. 혈액 검사하면 이런데 정맥에서 피 뽑잖아요. 피를 뽑을 때 피 뽑아보면 어때요? 색깔이 약간 거무튀튀합니다. 그 이유는 정맥피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정맥피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은 거무튀튀하고요. 그럼 우리는 정맥피만 뽑을 수 있냐? 아니요. 동맥혈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동맥혈을 채취하는 곳은 혹시 이거 보셨어요? 제 부정맥편 보면 나오게 되는데 우리 맥 짚을 때 여기 보면 통통통 뛰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쪽 부분이 지나가는 게 동맥피예요. 동맥. 이 동맥은 내려가는 겁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뻗어가는 혈관이 바로 동맥입니다. 이 동맥이 통통통 심장 박동수에 맞춰서 통통 뛰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혈액 채취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혈액을 쭉 뽑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선홍빛으로 붉은빛을 띠게 돼요. 그 이유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정맥혈과 동맥혈 차이점. 정맥혈은 온몸에 이미 산소를 줘버리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심장으로 가는 피. 동맥혈이라는 거는 심장에서 산소를 가지고 내려가는 혈액.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동시에 동맥혈에는 양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혈에는 노폐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폐에서 쭉 이 맑은 산소를 포함한 맑은 피가 좌심방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좌심방에서 이제는 좌심실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돼요. 좌심실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좌심실에서 또 힘차게 꽝 짜주게 되면요.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혈액이 쑥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대동맥을 통해서 쭉 혈액이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 말초 혈관들 온몸에 뻗어 있는 저 뭐 손바닥 뭐 팔 이런 모든 조직에서는 동맥혈이 도달을 하게 되면 이 동맥혈은요 산소하고 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산소와 양분을 전달해 주게 되고 이제 혈액이 다 자기 할 일을 했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겼던 나쁜 노폐물들 또는 이산화탄소 이런 피를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야겠지요. 이게 바로 정맥혈인 겁니다. 그래서 전신의 모세혈관에서 정맥과 동맥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보고 우리가 전신순환이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장에서 제가 방금 빠져나오는 큰 혈관 이름 보고 대동맥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대동맥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심장에서 빠져나오는 큰 파이프거든요. 이 파이프는 심장에서 쭉 뻗어나와 가지고요. 우리 뒤에 등 쪽 우리 척추 있지요. 척추 바로 앞쪽으로 쭉 타고 내려갑니다. 척추 앞에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혈관이고 반드시 보호해줘야 되는 상수도원인 거예요. 여기 모든 혈액들을 가지고 온몸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대동맥만큼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라는 큰 구조물을 타고 내려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빠져나오는 큰 혈관 이름이 대동맥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 온몸을 통해서 이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 이름은 대정맥. 정맥 중에서 큰 혈관, 커졌다라고 불러서 우리가 대정맥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실제적인, 입체적인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앞서서 4개의 방을 짝에서 보여줬던 거는 여러분들께 쉽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보여드렸고, 실제로 심장은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자, 저는 앉아있지만 심장은요, 이 가운데 있는 뼈 보고 우리가 흉골이라 부르거든요. 흉골 아래쪽에 보통 심장 크기는 자기 주먹만 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먹만 해서 이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약간 옆으로 갸우뚱하게 있으면서 자기 왼쪽 옆구리 쪽에서 향해 있습니다. 심장에 바로 도달할 수 있는 통로, 가장 가까운 통로는 옆구리 쪽에 있습니다. 옆구리에서 바늘을 쭉 찔러 넣게 되면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약간 누워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 이렇게 누워 있은 것 동시에 뒤로 약간 누워 있습니다. 심장이 누워 있기 때문에 앞서서 우심방 우심실이 더 앞쪽에 있어요. 심장 앞쪽으로 나와 있고 좌심방 좌심실은 뒤쪽에 좀 누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앞쪽 심장 여기에서 제가 주사기를 푹 찔렀어요. 가장 먼저 닿는 곳은 우심실입니다. 우심실이 가장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지요. 이쪽에서 제가 주사기를 푹 찌르게 되면 좌심실에 닿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심장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생겼어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심방이요. 어쩐다 그랬죠? 제가 여기 있는 굵은 혈관 보고 우리가 대정맥이다 라고 불렀지요. 대정맥이 바로 우심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내려오게 되고 이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타고 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산소가 많아진 혈액은요 다시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좌심실로 내려가서 대동맥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됩니다. 이해되신가요? 구조? 심장의 구조물 이해되신가요? 왜 이제 심방이 필요하고 심실이 필요한지 저희는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야, 왜 우심실하고 좌심실하고 저렇게 나란히 보이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실은 우심실과 좌심실은 나란히 있는 게 맞지요. 두 개 접해져 있습니다. 우심실, 좌심실이 나란히 있는데 우심실이 심장의 앞쪽에 있고 좌심실이 심장이 좀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그림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이름 보고 큰 혈관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 이름 보고 대정맥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심장에서 뻗어나가는 큰 파이프 여기 보고 대동맥 이렇게 부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폐동맥을 마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자, 우리 우심실에서 이제 심차게 빵 이제 뿜어줬으면 폐로 가야 되잖아요. 심장에서 빠져나오는 혈관을 우리는 동맥이다 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폐로 가는 동맥이기 때문에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동맥, 폐동맥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폐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깨끗해진 피는 다시 심장의 좌심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좌심방하고 연결되는 혈관 이름은 바로 폐정맥이다라고 부릅니다. 폐정맥, 깨끗한 피지만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폐정맥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폐정맥은요.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심방세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냥 폐정맥이 좌심방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저희 X선, 가슴 X선, 엑스레이 촬영 많이 하잖아요. 이 엑스레이 촬영하고 실제 심장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볼게요. 저희는 이제 배웠습니다.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네 가지 구조물이 있고 각각 우심방, 좌심방, 심방 위에 있죠? 심실이 밑에 있고 여기를 놓고 봤었을 때 바로 이 엑스레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공심 박동기의 전선들이 우심방과 우심실에 들어가는 저 모습 이제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시죠? 엑스레이 가끔 옆으로도 찍으라고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찍으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옆으로 돌아서 찍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자, 보게 되면 이 X선 촬영 결과에서요. 방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엑스레이는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이미 얘기를 다 드렸고 오른쪽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요. 어때요? 제가 우심방과 우심실이 앞쪽, 가슴의 앞쪽에 있고 좌심방과 좌심실이 옆으로 갸우뚱하게 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엑스레이를 우리 옆으로 옆구리를 돌려서 찍게 되면 앞쪽에 있는 거는 우심방과 우심실이 되고 등 쪽에 가 있는 거는 바로 좌심방과 좌심실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 엑스레이 한번 봐볼까요? 심장 안에 전선이 몇 가닥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가닥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우심방에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전선은 우심실에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의 전선은 좌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야, 왜 전선을 우심실에만 넣습니까? 좌심실에는 넣지 못합니까? 넣은 겁니다. 바로 심장 제동기와 치료기를 넣었던 환자고 이 환자들은 보통 우심실과 좌심실 양쪽의 전선을 다 넣게 돼요. 그러면 우심실과 좌심실을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했을 때 X선을 옆으로 돌려서 찍게 되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봐봐요. 우심실에 있는 전선은
굵지요. 굵어요. 굵은 이 전선은 바로 제세동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선이다 라고 제가 에릭센 제세동기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굵은 선이 바로 우심실에 들어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좌심실에 들어가 있는 거는 등 뒤쪽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등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전선을 보게 되면 좌심실에 전선이 하나 더 들어가 있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의 전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다 배웠고, 여기에서 심장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동방결절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동방결절이 위치하는 곳은 바로 우심방 저 꼭대기층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심방에다가 전선을 넣어주게 되면 바로 동방결절의 신호를 본다. 여기서 전기 신호를 잘 만들어내는지 못하는지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결절이 위치하는 곳은 바로 우심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대전역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대전역이 위치하는 곳이 바로 방실결절이고, 우심방과 우심실 중간 그 사이에 위치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요 조금 더 간단하게 모식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의 전선은 그럼 어떻게 타고 가게 되나요? 첫 번째, 동방결절에서부터 신호가 만들어져서 쭉 전선이 연결돼서 방실결절까지 연결이 되게 되겠지요. 방실결절에서는 다시 심장의 중앙을 타고 쭉 타고 내려가서 대전역에서 뻗으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 광주, 오른쪽에 부산, 양쪽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좌심실, 우심실 큰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뻗어가는 두 가지 큰 혈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 가운데 방실결절에서 뻗어나오는 큰 혈관, 우리 그 전선 보고 한쪽을 우각, 한쪽을 좌각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 전도 체계는 동방결절에서 시작해서 방실결절을 거쳐서 우각과 저각으로 뻗어나가서 결국 우심실과 좌심실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의과대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에서는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림으로 쫙쫙 4개 방을 갈라놨죠. 바로 동방결절은 우심방에 위치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방실결절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위치를 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쫙쫙 갈라놨어요. 어때요? 심장의 구조와 기능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다시 듣고 또 어렵다. 한 번만 더 들으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무 어려우시면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는 조금 더 쉬운 다른 영상 올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더 쉽게, 더 천천히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